안녕하세요. 박랑정경입니다. 2025년 10월 14일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의 실적 발표 자리 CEO 제이미 다이먼이 애널리스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퀴벌레를 한 마리 보면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황제라 불리는 사람이 공개 어닝콜에서 갑자기 바퀴벌레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가 말한 바퀴벌레는 뭘까요? 바로 1.8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0조에 달하는 사모대출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빼려 하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환매를 요청하는데 거절당합니다. 심지어 분기별 환매 창구 자체를 아예 닫아버리는 펀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사모시장 대출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월가가 이걸 두려워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모대출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업은 돈이 필요하면 보통 은행에 갑니다. 은행이 심사해서 돈을 빌려주고 기업이 이자를 내고 은행은 그 이자를 받는 구조죠. 아주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크게 바뀝니다. 은행들이 위험한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다가 전 세계 금융시장이 무너질 뻔했죠. 그 이후 정부와 규제당국은 은행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자본금을 더 많이 쌓아라. 위험한 대출을 줄여라. 아무한테나 돈 빌려주지 마라. 그 결과 은행들은 대출에 훨씬 보수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은행 문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 틈을 월가의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파고든 겁니다. 은행이 안 해주면 우리가 하지 뭐.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사모대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 대신 블랙스톤, 블랙록, 아폴로, RS, 블루아울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직접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지금 2024년 기준 약 1.8조 달러 규모까지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 거대한 대출 시장에 일반 투자자나 자산가들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여기서 등장한 게 바로 BDC입니다. BDC는 우리말로 하면 기업개발회사인데요. 이름은 어려워 보여도 개념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그 돈으로 기업에 대출을 내주죠. BDC도 비슷합니다. 다만 은행이 아니라 투자펀드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기업에 대출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 BDC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장 BDC, 주식시장에서 상장돼 있어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상장 BDC, 이건 증시에 상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할 때 바로 팔 수 없습니다. 보통 분기마다 한번 순 자산 가치의 5% 한도 내에서만 환매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이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최근 대형 운용사들의 비상장 BDC에서 평소 한도를 훨씬 넘는 환매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갑자기 이것 좀 불안한데 내 돈을 먼저 빼야겠다 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블루아울의 OBDC2에 대한 분기별 정기 환매를 영구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비상장 BDC는 분기별로 순자산의 5%까지만 환매가 가능한데 그 한도를 넘는 요청이 쏟아지자 아예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다른 것도 비슷합니다. 아폴로는 순자산의 11.2%에 달하는 환매 요청이 몰렸고 RS는 11.6%, 블랙스톤은 7.9%라는 대규모 환매 요청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을 빼려는 사람이 많아진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출받은 기업들의 부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상장 BDC라는 상품 자체에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미국 금융시장에 두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첫 번째는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업체 트리컬러 홀딩스의 파산입니다. 이 회사는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중고차를 팔면서 동시에 대출까지 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핵심은 이중담보 제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자산을 가지고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담보로 잡히게 해서 돈을 빌린 겁니다. 자동차 대출 채권 하나를 A은행에도 담보로 주고 B금융사에도 담보로 주고 또 다른 곳에도 담보로 준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한국의 전세 사기와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시세 5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A에게도 전세 4억, B에게도 전세 4억, C에게도 전세 4억을 받는 겁니다. 집은 하나인데 돈은 3번 받은 거죠. 결국 이 문제가 터지면서 JP모건, 바클레이즈 같은 대형 금융사들까지 손실을 입었습니다. 즉, 이건 작은 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금융 시스템 안쪽까지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뒤 두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사 퍼스트 브랜드 그룹의 파산입니다. 이 회사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면서 약 100억 달러가 넘는 빚을 쌓았습니다. 문제는 고금리, 전기차 전환, 실적 악화,
그리고 여기에 숨겨져 있던 부의 부채까지 한꺼번에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 부채가 훨씬 많았던 겁니다. 이건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장부상으로는 가게 1억, 장비 3천만 원, 은행 대출 5천만 원. 겉으로 보면 꽤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장부에 안 잡힌 빚이 숨어 있습니다. 김 사장은 앞으로 들어올 카드 매출을 담보로 다른 금융회사에 현금을 미리 당겨 쓰는 겁니다. 이걸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회계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빚이 아니라 채권 매각처럼 처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장부에는 빚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퍼스트 브랜드의 핵심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직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제이미 다이먼의 바퀴벌레 경고가 나옵니다. 그 말의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드러난 건 한두 개 사건일 수 있지만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고는 몇 달 뒤 실제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26년 1월 23일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의 상장 BDC 블랙록 TCP 캐피탈 TCPC가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2025년 4분기 순자산 가치 즉 NAV가 한 분기 만에 무려 19% 폭락한 겁니다. 주당 NAV가 8.71달러에서 7.05달러로 추락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자산의 거의 5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왜 이렇게 됐느냐입니다. NAV 하락의 67%는 단 6개의 포트폴리오 기업의 부실에서 나왔고 전체 하락분의 91%는 2021년 이전에 실행된 투자에서 나왔습니다. 즉 팬데믹 시절 돈이 넘치던 시기에 좋아 보였던 기업들에 빌려준 돈이 고금리 환경에서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자산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장부상 거의 정상가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19%가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바로 이 시장의 구조 때문입니다. 상장 주식이나 공개 채권은 시장 가격이 실시간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모대출은 다릅니다. 거래가 공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직접 이 대출은 얼마짜리다, 이 기업은 아직 괜찮다 라고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격이 시장에서 자동으로 찍히는 게 아니라 운용사의 판단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천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쪽에서 이미 썩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돈을 빌린 기업들이 점점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대출의 상당수는 변동금리 구조입니다. 즉 금리가 오르면 차입 기업의 이자 부담도 같이 올라갑니다.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저금리 시절에 낮은 부담을 전제로 빚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금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IMF의 2025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사모대출 차입자의 약 40%가 마이너스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PIK까지 쓰기 시작하면 당장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제 그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바로 환매 요청 급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펀드런처럼 번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상장 BDC의 구조 자체입니다. 상장 BDC는 주식처럼 시장에서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BDC는 다릅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원래 이런 상품은 한번 들어가면 7년에서 10년 정도 돈이 묶이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연기금, 보험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원래 장기 투자에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모대출 시장이 커질 만큼 커졌고 운영사들은 새로운 고객이 필요해졌습니다. 바로 고액자산가 시장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은 10년 동안 돈을 묶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사들은 훨씬 팔기 쉬운 상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세미리퀴드, 즉 반유동성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전 상품은 돈을 넣으면 10년 동안 못 빼는 구조였다면 세미리퀴드 상품은 분기마다 일정 한도까지 뺄 수 있다고 약속하는 구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연 10% 안팎의 높은 수익률, 정기 배당, 그리고 분기별 환매 가능까지. 듣기만 하면 너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조적 모순이 생깁니다. 이 펀드들이 투자하는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 대출입니다. 이건 주식처럼 오늘 당장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즉, 안에 담긴 자산은 매우 비유동적인데 밖에서는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 것처럼 팔아온 겁니다.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불안이 생기면 모두가 동시에 돈을 빼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펀드 안에 있는 자산을 빨리 현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지는 세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환매를 제한하거나, 둘, 억지로 자산을 헐값에 팔거나, 셋, 운용사가 자기 돈을 넣어 막는 겁니다. 최근 벌어진 일들은 바로 그 세 가지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긴장하는 겁니다. 이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9월 트리컬러와 퍼스트 브랜드가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2025년 10월 14일 이를 두고 제이먼 다이먼이 바퀴벌레 경고를 합니다. 2026년 1월 23일 블랙록 TCP 캐피탈의 NAV가 한 분기 만에 19% 폭락합니다. 2026년 2월 18일 블루아울 OBDC2가 환매 청구를 영구 폐쇄합니다. 2026년 3월 피치가 상호대출 시장 등급 하향의 94%가 부실채권 교환이었다고 발표합니다.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처음에는 개별 기업 문제가 보였고, 그 다음에는 자산 가치가 흔들렸고, 그 다음엔 투자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했고, 마지막엔 시장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과장해서도 안 되고 너무 가볍게 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 아직은 괜찮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서브프라임 자동차 시장에서 균열이 보이지만 아직 더 넓은 신용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기관들은 트리컬러와 퍼스트 브랜드는 사기나 특수한 사업 간행에 가까운 개별 사건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이기도 처음에는 개별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엔 한두 개 펀드의 문제였고 한두 개 금융기관의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게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당장 제2의 리먼 브라더스가 나오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장 안에 문제가 얼마나 숨어 있냐는 겁니다. 제이미 다이먼의 바퀴벌레 비유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한 마리만 보이지 않습니다. 한 마리가 보였다는 건 이미 어딘가에 더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대출 시장은 지금 불이 꺼진 방과 비슷합니다. 자산운용사가 직접 가치를 측정하고 부실을 부실채권 교환으로 미루고 환매를 제한해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정말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높은 수익률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르고 환매 제한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그 시장이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돈이 어디에 있든 그 돈이 정말 안전한지, 그리고 필요할 때 정말 뺄 수 있는 구조인지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사모대출 시장의 리스크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